안녕하세요.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제목을 얘기 안 했다. 우리 교육진담인데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예, 그러게요. 독서에 너무 흥분하셔서. 46개가 지금 어른거려가지고 우리 세훈쌤이 한마디. 깜짝 놀랐네. 깜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심지어 입시 방송하고 2개 차이나. 네. 저는 이게 사피엔스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이게 사피엔스란 제목이 있으니까 어쨌든 들어오셔서 또 하트를 찍어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한번 찍어줄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내려가겠지.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은 제목이 좀. 네, 오늘 책은 이제 치대 전용. 네. 제목이 아주 그냥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치대 전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이빨이니까. 네, 맞아요. 이빨.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인류의 이빨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 이빨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고른 건 아니고 제가 그제 이제 서점에 요새 이제 계속 서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적합한 책들을 지금 찾는 중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 추천도서 이제 우리도 서울대 추천도서도 했고 또 포스텍 도서도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방송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보가 학원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얻지 못하는 도서 정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런 조금 쉽게 고등학생들이 읽고 생기부에 올렸을 때 뭔가 약간 파괴력이 있는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무기 장착하러 이제 도서관에 다니시는군요. 교보 뭐 영문 그래 하트가 40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실제 도서가 꽂혀 있는 데서 책을 이렇게 제목을 보는 것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보는 건 나한테 들어온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서점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신학기 때 한번 저도 그 학생들한테 그 서점 가는 숙제를 했었어요. 가서 한 4권의 책을 비교하고 뭐 그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을 골라오는 숙제 같은 걸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억지로라도 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도서관보다는 서점이 조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먹을 것도 많고. 네, 일단 가서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보는 재미도 있기도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분류를 딱 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다른 부류의 도서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서점에 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분류의 책에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류의 책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구경만 하고 이렇게 안 사기도 해요. 안 사고 친구들하고 어디 영화 보러 가자. 그게 어디야? 그냥 바로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책 보러 갔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은 이제 다들 이제 제목은 보셨겠지만 이빨이라는 책입니다. 이빨이니까 뭐 동물에 관한 책이겠죠. 근데 이 책이 뭐 지금 몇 번 갖고 왔던 그 교유서가에서 나왔던 첫 단추 시리즈, 숏 인트로덕션 시리즈, 옥스포드에서 나왔던 거, 그 책의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첫 단추 시리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0권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6권, 30권까지 나올 예정인가 보나? 26권 이빨인 거죠. 뒤에 뭐 르네상스, 주기율, 표습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빨이라는 책을 골라왔던 거는 이 주제가 이빨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걸 왜 골랐냐면 이거 진짜 딱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치대 전용? 이러고는 골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대에서는 사람의 이라고 부르지 이빨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진짜로 이게 약간 인류의 역사 혹은 동물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미리 이제 이걸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 어떤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거는 정말 우리 맨날 수의대 가려면 뭐 읽어야 돼요 하는 친구들. 수의대 가려면 맨날 읽는 게 뭐 동물을 살아가는 법이 어떻고 뭐 동물원에서 어떤 그런 책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책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가 결국 인간의 신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예. 동물의 신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예, 그거 굉장히 커요. 예, 그 예를 들어 잘 못 씹으면 암벽에 근원이 생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쓰신 분은 피터 S. 엉건입니다. 미국 교수님이시고요. 아칸소 대학교 인류학과 학과장이시래요. 그러니까 인류학과 쪽에서 이런 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인류학과 학과장이시라는데 아칸소 대학 어디서 들었지? 아칸소주가 약간 클린턴 네. 맞죠. 아칸소 주지사였죠. 네. 아칸소 대학교 출신. 대학은 뭐 예일이죠. 뭐 어쨌든 그리고 번역자가 지금 노승영 씨인데 이분 번역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여기 저는 양력을 처음 알았어요. 서울대 영문과 졸업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이면 이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경우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영문과가 일단 있고요. 영문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양사학과 그다음에 의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철학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 있는 협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번역을 이분이 번역을 왜 하지 하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번역을 진짜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국사, 뭐 바나나 제국의 몰락, 트랜스 휴머니즘, 다윈의 물고기, 정치의 도덕적 기초, 그리고 수사학도 이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피터 싱어 이렇게도 살아가도 괜찮은가 같은 윤리학 도서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되게 분야가 다양한데 번역 자체는 별로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굉장히 읽기가 좋은데 문제가 이 책을 혹시 학생들이 딱 읽기 시작할 때 불만을 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용어가 이렇게 약간 이를 나타내는 용어는 우린 사실 이런 걸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위의 이름들 이런 건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과 함께. 고래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쭉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빨이 하는 일들도 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빨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빨의 유형과 부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빨이 하는 일. 네 번째가 포유류 이전의 이빨.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포유류 이빨의 진화 과정. 여섯 번째가 현생 포유류의 이빨.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인간 이빨의 역사.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크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부터 진짜로 이빨이 하는 일을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보통 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그냥 이가 씹고 끝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씩 어긋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등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 약간 이렇게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빨이 하는 일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왜 밥 먹을 때 열심히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 연구에서 남성의 씹는 횟수를 15회에서 40회로 늘리도록 했더니 섭취 열량이 12% 감소했다. 체중을 감량하겠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의 목표는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맨날 열심히 씹어서 넘겨야 소화도 잘 되고 좋아 꼭꼭 씹어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되고 많이 씹는 경우에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빨 마모도 많아지고. 네, 이빨 마모도 굉장히 심해져서 이빨을 금방 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빨에 대해서 이빨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씹어서 먹는 도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책이 되게 좋은 게 이빨의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빨이 생겨났고 그 이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 이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라는 걸 되게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수정된 다음부터 배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이빨이 어느 과정에서 생겨나는가에서 같은 내용도 충분히 다뤄주고 있고 그래서 생물학 부분,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딱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활용도가 높겠구나 생각했던 게 인간 배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빨이 거기서 뭐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인간한테 이빨이라는 건 왜 생겨나는 거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요새 왜 이제 아이들이 이빨 교정들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턱이 발달돼 있으면 그 이들이 자라나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덧니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죽을 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턱 부분이 발달되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런 이를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턱이 사각턱이 되겠지. 너무 쉽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가 충분히 자라날 공간이 없다면 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교정을 해야 되는 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교정의 필요성이라는 걸 이걸 읽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뭐 육식동물의 이는 왜 저렇게 생기고 초식동물의 이는 왜 저렇게 생기고라는 걸 그림으로 되게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냥 이에 생긴 모양과 그리고 그거를 씹고 뭐 삼키고 소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책을 쓴 피터 언거? 피터 언거 교수도 정말 근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 네, 그렇죠. 원래 뭐 미국에서 원래 이런 책들의 출판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0년 전미 출판협회 최우수 생물학 도서상이네요. 예, 역시 이게 미국의 힘이고 이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교육서가를 정말 대단하다. 이 책을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번역을 하는구나 누군가는. 그것도 그렇다 치고 이걸 또 읽고 소개를 하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재밌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아마 이 책에 대한 제목을 보고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설마 진짜 사람의 이해에 대한 책은 아니겠지. 이 이빨이 무슨 소설이야? 그렇지, 막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설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아마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정말 그 이빨 그 이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의 이에 대한 얘기고요. 사람의 이의 역사적 원언, 근원,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다음에 뭐 포유류 각각의 어떤 그림들 나와가지고 왜 그 악어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예전 공룡 보면은 공룡 뼈 있고 막 이빨 보이잖아요. 그거 같은 그 정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의 이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설이 아니다는 거. 설마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설마가 맞아요. 생물학 도서입니다. 사람의 이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이가 하나의 부분인데 이 부분적인 이가 인간의 전체적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작은 변화가 결국은 전체적인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혹은 환경적인 변화가 이에 관련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형태의 책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딱 맞는 게 부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전체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처음에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을까라는 걸 처음에 따질 때 이 책에서는 이를 집중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턱을 갖고 있는 동물과 턱을 갖고 있지 않은 동물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 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동물의 진화가 시작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턱을 갖고 있고 턱에 이빨이 달려 있는 동물들이 당연히 턱이 없는 동물들을 훨씬 더 잘 잡아먹으니까 힘이 세니까. 네, 힘이 세니까 턱이라는 게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턱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처음 알았는데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턱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과 함께 이가 생기게 되는 모양들. 그러니까 우린 단순하게 초식 동물들은 이렇게 뭐 잘 씹을 수 있는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턱을 갖고 있어, 혹은 이를 갖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 읽을 때 또 주의해서 봤던 거는 뭐냐면 이가 뭘로 이루어졌냐는 거죠. 이빨은 범랑질, 상아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림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무기질이 이용되는 부분들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빨이 가장 거의 유일하게 무기질로 이루어져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모든 동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빨은 그 범랑질이라는 건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럼 상아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빨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재질 같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저 혼자서는 이게 꾸면 뭐 이렇게 약간 재료공학 이런 데서도 쓸만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다 소용돼요. 사람이 이랑 관련이 없는 게 그러니까. 없어요. 의대도 이건 의대 학생들한테 읽어볼 만한 책이죠. 예, 의대 학생들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의대 가려는데 어떻게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하나의 신체의 부분이 인간 전체의 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회학 전공하는 학생들도 읽어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진짜 제가 요새 관심을 갖는 게 자꾸 그런 쪽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여러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책들. 저는 이 책은 정말 제가 보면 어떻게 골랐어요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제목에 끌렸어. 이빨? 그러고는 뽑았는데. 언제 고르셨어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지난번에 내가 사갖고 들어왔잖아. 저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에 서점에 놀러 갔다가 저 이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훑어보면서 야 그래 이러면서 진짜 이빨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렇구나 이러는데 진짜 아까 이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걸 샀구나, 사서 읽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든든하시죠? 든든하시면 하트. 죄송합니다. 저는 사피엔스의 하트로 지금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꾸 그러면 안 돼. 아니 우리 이렇게 하트를 한번 그렇게 한번 했어. 우리 한번 했어. 한 번에 할 수 있다.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으니까. 네. 어쨌든 사피엔스가 아니라도 한 절반은 그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46명의 절반 정도는 어쨌든 한번 들어오실 건 아니에요. 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을 굳이 들어오셔서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아마 오히려 이빨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되게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의 출처들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이빨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빨이 어떻게 해서 자라나고 어떤 이빨들이 어떤 식으로 먹이를 먹는데 더 효과적이고, 사람한테 이빨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진짜 이런 식의 책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책입니다. 이거는 뭐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도 물론 미국에서 있죠. 만들어지고 우리는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규모라는 게 있는 거고 세상을 선도하는 지식의 유행과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출판을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의 정신에 맞는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이런 책은 번역해서 봐도 돼요. 그렇죠. 이런 책을 번역해서 봐도 왜냐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의 이빨이나 우리의 이빨이나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하고 두개골의 형태가 약간 다르잖아요. 네. 턱의 형태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음식이 먹는 게 좀 예,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음식이 이빨 달라서. 기능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생 인류들이 계속해서 턱이나 이빨에서의 막 충치가 계속 생겨나고 턱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게 음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까지 다시 역추적해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이 구조 혹은 턱 같은 게 사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변화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식습관이라는 건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고기를 네, 많이 먹죠. 고기를 계속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100년 사이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방식으로 식습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치킨이죠. 네. 아, 나 그저께도 치킨 먹었다. 요새 치킨 너무 많이 먹고 있어, 나. 아, 치킨은 BHC. 아니요, 요 앞에. 아, 요 앞에 싼 치킨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치킨마루. 치킨마루. 거기서 항상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에어프라이입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기로. 요즘 에어프라이기예요. 저는 에어프라이 오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냥 에어프라이기 넣고 내가 돌리는 샀어요, 우리 집은. 하도 안 사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식습관의 변화가 훨씬 더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앞으로 사실 의대도 물론 그 진로로서의 희망이 그렇게 사그라들진 않겠죠. 의대는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계속 사람들의 관심사이니까. 그쵸. 근데 무엇보다도 치과 쪽은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요하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어쩔 수가 없죠. 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외국에 유학 가서 치대 거기서 이빨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치과 쪽을 이끌어가는 쪽이 앞으로는 동양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 쪽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거거든요. 지금도 물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식습관의 변화가 큰 쪽이 이빨 쪽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치과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직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과. 예. 치과 좋죠. 치과가 물론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보니까 치과 쪽이 약간 그 힘든 걸로 따지면은 약간 정형외과 같은 느낌이. 힘들어도 좋은 직업이에요. 아, 그럼요. 힘들어도 좋은 직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치과도 이렇게 보니까 망해갖고 나가는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것도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포화가 심해서 망해서 나가서 보통은 이제 지역으로 막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단순하게 막 우리가 맨날 유명한 책들 그런 책들만 접하면서 유명한 책들을 접하면 이걸 읽어 나가면 내 마음의 양식이 될 거야, 정신이 발전할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읽음으로써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예측 같은 걸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책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책을 또 즐겁게 또 근데 그 치과와는 조금 무관한데 꼭 치과 아니어도 아니어도 제가 치과를 말씀드리는 건 이의 발전 과정이 어떤 식이었고 이와 턱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통해서 앞으로 연결을 굳이 시킨다면 그런 식으로 시킬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게 가장 적합한 쪽은 아까도 말씀드릴 것처럼 인류학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물학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의대 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수의대 쪽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은 그 서점에서 막 훑어보다가 어떤 찾았어요. 제가 46쪽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50년경에 이렇게 썼다.
이빨에는 변함없는 역할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음식을 부수는 것이다. 이빨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면 우선 척추동물이 이빨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살아가고 성장하고 번식하기 위한 에너지와 원료다. 예. 저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얘네는 뻑하면 결국은 추적해가면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 맞아요. 야 결국은 서양의 정신세계와 어떠한 모든 부분들의 어떠한 일련의 흐름이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떠한 사업체의 이름을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뭐 예, 다 그렇죠. 통하는구나. 예, 결국은 오르가노는 다 통하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번 보면서 웃겼었어요. 야 어떻게 이걸 이 이빨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어떠한 이빨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할까라는 생각.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든지 다 개념 정의를 많이 해냈잖아요. 다 했어요, 다. 네, 다 했으니까 필요한 거 가지고 다 얘기하면 돼. 안 한 게 없어. 네, 그래서 어느 과를 가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다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랬으니까 야, 이빨도 난 이빨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혼자서 막 서점에서 혼자서 막 웃고 결국은 이 책을 안 사고요. 저는 맥주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저는 뭐 사실 맥주의 역사였어요. 맥주의 예, 역사. 저는 술에 관련된 건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맥주의 역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사서 막 정신없이 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막 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빨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념 정의하셨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과 전체라는 측면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왜 사회학과 학생들도 뭐 이런 책을 보는 게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학이야말로 어쨌든 부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정에 대한 탐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떠한 학생들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어. 내가 하지만 어떤 하나의 행동, 어떤 하나의 사건이 그 사건의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 우리가 흔히 청취자분들 뭐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듯이 파생되어지는 어떠한 너울 같은 어떠한 영향인데 그것이 사실은 사회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죠. 어떠한 하나의 부분이 다른 어떠한 연결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변화들의 출발이 되거나 혹은 원인이 되거나 혹은 또 하나의 어떠한 결과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느낌이 확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인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같은 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구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미 도구를 갖고 태어난 거지. 입속에 도구가 있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영양소를 뭘 흡수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부분에 의해서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을러가지고 그 양치질 잘 안 하는 학생 이거 반드시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양치질 반드시. 양치질 자주 하시죠? 저는 자주 안 하세요? 아니 자주 하는데 저는 하시길래. 네, 저도 자주 해요. 저도 자주 하고 저는 이제 주겸을 갖다가 이가 아프면 주겸을 갖다 이렇게 막 헹구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쪽 어금니 쪽에 떼웠던 게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떼운 게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한번 떼운 게 빠졌는데 거의 떼운 데가 빠졌는데 군대 있으니까 그걸 치료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놔둔 거죠. 다시 썩죠. 그러면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쪽 이빨을 신경 치료를 한 게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놔뒀는데 이제 밥 먹으면 거기로 밥알이 하나씩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 너무 싫죠. 네, 그래갖고 맨날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물 마시고 막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대에서. 네. 그거 치료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아프지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잘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저는 이에다가 그렇게 치료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치과 가면 돈 깨진다.
아,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치과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에 돈 깨졌죠. 많이 깨졌죠. 예, 돈을 많이 깨졌죠. 안 가고 버티다가. 그럼요. 치과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충치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인간한테 충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가 같은 것들도 얘기를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조합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되게 잘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스케일링 막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니 스케일링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보험됩니다. 예, 이걸 보시면서 치아 건강이 내 몸의 건강과 관련됐다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하시고 또 자녀분들의 어떤 대학 입시에 다양한 형태의 관련성 있는 내용들도 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책인데요. 그렇네요. 네, 되게 유용한 책이네.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안 봤어요. 저도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게 지금 원래 이 책이 나왔던 시기는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온 시기는 2014년인 책인데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진짜 얼마 안 됐네. 2018년 9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2018년 9월 달에 나왔고 당연히 이 책은 교유서가에서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교유서가 첫 단추 시리즈의 26권이 되는 책이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책 시리즈에서 다루고 싶은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이런 것도 다루고 싶고 이런 것도 다루고 싶고 되게 많은데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걸 연속으로 다루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유튜브로.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조금씩 다른 책들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어서 리뷰를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 책 자체는 뭐 의미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한 번씩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가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혹은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 책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는 학생은 서점을 출입하는 학생이라는 거고 최신 독서 트렌드에 조금은 가까운 학생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저 책이라고 분명히 그런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계속 이제 아직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왜 우리 고전들 그렇죠. 물론 고전 중요하죠. 고전 중요한데 고전들로만 독서 목록을 채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학교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면 그렇게 그냥 추천해버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어떤 학원들을 다니는데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읽었던 과거 아주 옛날에 최근에 그게 왜냐면 교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자신이 독서를 가지고 만든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만들고선 그 교재에 맞춰서만 수업을 하다 보니 결국은 책에 대한 이해가 비슷해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같은 책을 고전적인 형태의 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그렇게 아마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책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생기부에 딱 봤을 때 제목이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서점에 가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서 못 찾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제목을 쑥 훑어보다가 괜찮은 제목이 있다. 그럼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아마 그런 정도의 최신 트렌드를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은 이 방송을 듣겠죠. 편하게, 편하게 이 방송을 듣고 처리를 하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사람의 그에 관련된 이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사를 말씀드리면은 교유서가입니다. 교유서가의 첫 단추 시리즈였고요. 피터 엉거 지음의 이빨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짧아요. 그죠? 되게 별로 길지 않은데 길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전문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넘어가면 넘어가도 돼요. 뒷부분 역사부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실 모비딕 할 때도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왜 그 신경을 쓰냐고 말하려다가 제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말을 못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단어가 낯선 단어가 넘어가도 됩니다. 그려지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서 편하게 한번 읽고 섭취할 수 있는 요소들만 섭취해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이빨의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위가 소화하겠지. 본인 그렇지 위가 소화하겠지. 이로 다 씹을 필요가 없어요. 이로 다
다 씹으면 부작용 나요. 네, 그럼 이게 이 책의 취지니까 편하게 읽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